반갑습니다. 닥코스TV의 닥코스입니다. 오늘 제목입니다. 재테크, 투자, 그딴 거 별 관심 없는데요. 귀찮아 죽겠네. 오늘 제가 최대한 귀찮은 듯한 방금 저의 모습을 썸네일로 한번 작성해가지고 정말 귀찮다는 그런 표정입니다, 여러분들. 오만상 귀찮다는 표정인데 부제로 재테크 투자에 관심 없는 사람에게 반드시 발생할 최악의 상황, 이렇게 제가 한번 부제를 정해봤고요. 재테크 투자, 부동산, 주식, 코인 요즘에 많이 하죠. 가상화폐, 또 펀드, 연금, 해외 쪽으로 부동산, 주식 등등 해가지고 그런 거 꼭 지금 해야 되는 거냐? 관심이 있을 필요가 뭐야? 힘들어 죽겠는데 지금도 직장생활 하면서 피곤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에너지 다 쏟고 있는데 집에 오면 좀 쉬고 주말에 여행 다니고 좀 힐링하고 해야 되는데 무슨 재테크 투자야? 관심 없는 분들에게 제가 생각했을 때 조금 제 개인적인 얘기지만 발생할 수 있는 최악의 상황 정리를 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일단은요, 그 전에 오늘 촬영 날짜가 6월 29일입니다. 그래서 부동산 관련돼 가지고 최신 뉴스들, 우리가 좀 알아둬야 될 뉴스를 제가 캡처해서 가져와 봤는데요. 첫 번째는 전국 5분위 주택가격 배율이 화살표 보시겠지만 상승했다. 1제곱미터당 5분위 배율 20%씩 나누겠죠. 평균 하위 20% 평균으로 나눈 값. 그래서 주택 상위 20% 평균 가격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체 주택 중에서 상위 20%에 드는 평균 가격이 2018년 9월 달에는 왼쪽 하단에 보시면 7억 2천 정도 됐었는데 3년 채 안 됐네요. 2021년 6월 현재 11억 300만 원. 엄청나게 많이 올랐고, 이게 3년 만에 이렇게 많이 오를 상황이 아닌 것 같은데 엄청나게 오르는 가격인 것 같고, 비율도 6.1%에서 8.9% 점점 차이가 많아진다는 얘기죠. 하위 가격과 상위 가격, 주택 가격의 이 양극화란 얘기겠죠. 경향신문 비슷한 얘기지만 상위 20% 집값이 11억 원 넘어 5개월 새 1억 상승. 집값이 큰 폭으로 오르면서 전국 상위 20% 주택 가격이 11억 원을 넘어섰다. 엄청나게 많이 올랐다는 얘기고, 가을 전세난 재현되나? 이제 가을이 다 돼가지고 6월달이니까 전문가들 전세 안정될 요인이 찾기 힘들다. 그러니까 매물이 시장에 많아야 되는데 공급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힘들다 이런 얘기했죠. 매물이 별로 없다는 얘기입니다. 지난해 7월 정부는 임대차 3법 중에 2개인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 청구권을 시행했다. 이달부터는 신고제가 들어갔죠. 관련해서 쭉쭉쭉 이런 내용이고, 이런 가운데 등등등 이런 SK 경기도 평택이 한다 이런 얘기고, 어떤 얘기냐면 민간 임대주택으로 4년, 그러니까 2+2가 이제 전세를 계약하게 되면 되는데 전세 매물이 4년간 묶이면서 시장의 매물이 전세 매물 줄어든 것이 전세가 상승을 부채질했다고 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하단에 보시면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의 시세 대비, 주변 시세 대비 70% 정도의 저렴한 임대료로 책정되었다. 그래서 공공 쪽으로, 공공전세 이런 쪽으로 관심을 가져봐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신문 기사인 것 같습니다. 72명 몰려, 무슨 얘기냐면 감정가 4억 5천 아파트가 10억에 낙찰, 경매 광풍, 서울 아파트 평균 낙찰가율이 6월 이달에 119%, 그러니까 낙찰가가 100% 넘어갔다는 얘기고, 또 역대 최고치, 응찰자 수도 4개월째 증가. 무슨 얘기냐면 감정평가하면 보통 몇 개월 전에 감정을 평가하기 때문에 관련돼서 시세보다 좀 저렴하게 감정평가 되겠죠. 그래서 관련해가지고 조금이라도 저렴하게 아파트를 사려는 수요자들이 엄청나게 많아졌다 이런 얘기입니다. 문정부 상위 20% 집값 6억 오를 때 하위 20%는 400만 원 올라. 엄청나게 격차가 벌어졌다는 얘기죠. 양극화입니다. 오르는 집만 오르고 오르지 않는 집은 거의 안 올랐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들, 딸 벼락거지 될라. 작년 상속 증여 71조 역대 최다. 국세청에서 국세 통계를 쭉 봤는데 증여 신고에 관련해가지고 상속 관련돼서 엄청나게 늘었다. 파는이 물려준다. 부동산 화랑 현황. 팔면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엄청나게 양도소득세 포함해가지고 이리저리 세금이 엄청 많으니까 남에게 팔면서 정부에게 세금 낼 바에는 그냥 내 자식, 내 자녀, 내 손자, 손녀에게 물려주겠다. 이런 분들이 많다는 얘기죠. 건설정책연구원 하반기에도 주택 매매, 전세 시장 불안 계속, 주택 수급 불확실. 수급 불확실이라는 얘기는 수요 대비해서 공급이 부족하다는 얘기겠죠. 정책 신뢰도 하락, 정책이 왔다 갔다 한다는 얘기입니다. 주택 시장의 심리가 불안한 것을 하반기에도 여전하기 때문에 매매, 전세 시장 둘 다 불안하다. 수도권 아파트 값이 평균 7억 원을 돌파했다. 전국은 5억을 넘어. 근데 밑에 보시면 아파트 호가가 뛸 수밖에 없는 세 가지 이유. 기다리면 더 올라. 1번, 양도세 비과세가 9억에서 12억 상향에 따라서 지금 굳이 안 팔아도 되겠다. 10억까지 올라갔으니까 비과세 되는데 좀 더 기다렸다 팔자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
내달부터 실소유자 대출 완화가 된다. 뭐 LTV 완화 이런 얘기인 것 같고, 그래서 6억에서 9억대 대출이 좀 더 많이 되는 무주택 실소유자들에게 대출이 많이 완화되기 때문에 뭐 조금 더 이따 팔아도 되겠다. 주택을 가지신 분들이 그런 생각이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급매가 없고 실거주 매물 부족하다. 그래서 실소유자들이 한숨만 짓고 있다. 급매가 나올 이유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뭐 실제적으로 매물을 보유하신 분들이 급하게 팔 이유가 없다. 이런 측면에서 안 판다. 기다리면 더 오르겠다.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국민은행에서 발표한 자료입니다. 다시 100 위로 올라선 수도권 주택 매매 우위 지수. 매수 우위 지수죠. 매수가 1월, 2월 달 지나가지고 100 밑으로 떨어졌었는데 다시 100 위로 올라갔다는 얘기입니다. 100을 기준으로 해서 수치가 높을수록 매수자가 매도자보다 더 많다는 뜻. 그래서 다시 수도권 쪽으로 다시 이제 화랑되는 것이 아닌가. 조정되는 줄 알았더니만 가격이 다시 지금 뭐 올라가려는 추세 아닌가. 이런 뭐 예측인 것 같아요. 자, 마지막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오늘 하려는 요점 중에 마지막 정리인데요. 여러 가지 사람들 중에서 선택사항이 있을 겁니다. 쭉 제가 오늘 부동산 관련돼서 6월 말 기준으로 해서 여러 가지 신문기사 우리가 좀 알아봐야 될 것들 가져와 봤는데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뭐 무조건 사람들이 이런 네 가지 부류로 무조건 나뉜다는 얘기가 아니고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 또 제가 또 인생을 살아오면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보니까 부동산이라든지 재테크라든지 주식이라는 게 통틀어서 재테크 투자 관련돼 가지고 사람 유형을 나눠보니까 네 가지 정도로 되겠더라. 첫 번째는 현실 부정형, 두 번째는 현실 도피형, 세 번째는 이중인격, 네 번째는 문제 해결형. 제가 그냥 이렇게 만들어 봤는데요. 첫 번째 현실 부정형입니다. 문제가 되는 원인을 나 이외의 모든 것에서 찾는 거죠. 나는 문제 없습니다. 나는 문제 없어. 그런 노래 있죠. 문제에도 관심도 없고 해결 의지도 없습니다. 남 탓만 하고 남 욕만 하고 비난만 하는 그런 사람들. 화가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 현실을 부정한다는 얘기죠. 아까 다시 한번 이런 기사를 봤을 때는 뭐 이 기사가 뭐 100으로 올랐다, 90m로 떨어졌다, 103으로 올라갔다, 다시 매수 우위가 되었다, 부동산이 올라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전문가들의 이런 예측이나 이런 것을 현실 부정형 있죠. 그냥 부정하는 겁니다. 이건 뭐 통계에 오르고 뭐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저렇게 될 리가 없고 이제 부동산이 이제 떨어질 일만 남았는데 저거는 뭐 어쩌고 저쩌고 뭔가 통계적이 오르고 저거는 이제 팔려는 사람들의 매도자의 끝물을 이제 팔기 위한 매도 전략이고 어쩌고 저쩌고 시장 정책이라든지 공급 수급 관련해서 전혀 관심도 없고 그냥 부정하는 형이죠. 나는 문제가 없는데 모든 것이 탓이다. 저들의 탓이다. 국가의 탓이고 나라 탓이고 뭐 나 이외의 모든 사람들의 탓이다. 그렇기 때문에 뭐 전혀 이런 사람들은 개선될 의지가 뭐 여지가 없는 거죠. 가망성도 없고. 그래서 아마 최악의 제가 봤을 때는 뭐 모든 사람들이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냥 참 힘들지 않을까. 나중에 내가 퇴직을 해서 직장의 근로로 얻는 그런 근로소득이 없어지고 난 다음에도 계속적으로 현실 부정만 하실 분들인 것 같은데 그때 대해서는 회사 탓하겠죠. 문제 해결 의지도 없고 능력도 없고 관심도 없는 사람들. 그렇다고 해서 뭐 내 탓이 아니고 문제 해결하려는 능력도 뭐 의지도 없는데 남 탓만 하시는 분들이 첫 번째 유형이고요. 두 번째는 현실 도피형입니다. 도피. 여기서 뭐 다 설명됐죠. 몰라. 지금은 생각할 여유도 없어. 나중에. 다음에, 내년에, 다음 생에 뭐 우스갯소리로. 지금까지 뭐 아무 문제도 없었는데 뭐 지금 뭐 문제가 생기겠어. 나한테는 아무런 뭐 인생 살아오면서 큰 문제 없었어. 잘 될 거야. 근데 문제점을 약간은 알고 있죠. 이분들은.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해결할 의지, 방법 전혀 없는 거죠. 자, 다시 한번 이것을 보면서 매수자 우위가 다시 6월달 들어서 100위로 올라갔다고? 문제점 약간 알고 있죠. 조금 조정되는 줄 알았더니만 수도권 쪽에 다시 100으로 올라갔네. 아까 전에 쭉 나왔던 이런 기사들 있죠. 관련돼가지고 하반기에도 주택 매매가 조금 뭐 불안하다 그러네. 알고 있는 거죠. 아까 저 현실 부정형 그냥 차트를 다 부정했는데 현실 도피형 이런 분들은 문제는 조금 알고 있습니다. 근데 나중에 뭐 조금 뭐 개선 괜찮겠지. 나는 문제 없어. 내가 지금 전세 사는 거는 뭐 괜찮을 거야. 우리 동네에 뭐 전세는 확 오른다는 얘기도 없고 우리는 뭐 나는 지금 별로 좋지도 않은 주택에 뭐 살기 때문에 확 오를 그런 건 없어. 문제 없을 거야. 뭐 전세 재계약하는 거 문제 없을 거야. 과연 계속적으로 이렇게 문제가 없을 수 있을까? 현실을 도피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두 번째, 또 위험한 분들이죠. 이분들이. 세 번째, 이중인격형입니다. 제가 그냥 붙여봤는데요. 제가 생각할 때는 가장 많은 유형입니다. 이중인격형. 현실을 인정도 하고 관심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문제점도 알고 있고. 하지만 이도저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생각만 많은 거죠. 생각과 행동이 따로. 이것이 문제입니다. 따로 국밥처럼. 관심을 가지고 알아봐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내가. 근데 행동까지 이어지지 않는 거죠. 자, 주택 매매 지수, 뭐 매수 우위 지수가 수도권에 90까지 떨어지다가
5월달, 6월달 돼서 다시 올라가서 지금 100일 올라갔어? 와, 지금 나 지금 전세 살고 있는데 뭐 수도권 아파트가 뭐 이만큼 올랐다고? 하반기도 주택 매매 전세 시장이 불안하다고? 자, 그러면 문제점도 알고 나 지금 뭔가를 해야 되겠어. 액션을 취해야 되겠다. 공부도 해야 되겠고 책도 좀 사서 봐야 되겠고 유튜브도 보고 강의도 좀 들어가야 되겠다고. 인정을 하고 이제 뭔가 하려는 사람들인데 근데 안타깝죠. 행동까지. 그러니까 저스트 둘이 돼야 되는데 행동까지 이어지지 않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생각은 많은데 우리가 다 대부분 이런 사람들이죠. 가장 많은 유형입니다. 근데 가장 문제가 무엇이냐? 뒤늦게 시장에 참여할 확률이 높습니다. 묻지마 투자를 할 확률이 높고 남의 말만 듣고 부동산뿐만 아니고 코인, 뭐 주식 남의 말만 듣고 그냥 알아보지도 않고 우르르 가가지고 마지막에 끝물 잡으시는 분들 있죠. 이런 분들이 참 안타깝지만 이중인격형 가장 많은 유형 행동까지 이어지지 않지만 맨 마지막에 행동하는 사람들 안타까운 이런 상황이고 네 번째는 극소수입니다. 문제 해결형 이분들 특징이 걱정이 많고 미래 준비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고 공부도 많이 하겠죠. 소비 지출 통제해서 시드머니를 모아서 내가 투자를 이렇게 하고 계획적으로 사시는 분들. 그래서 이분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현재보다는 미래에 내가 뭐 은퇴 후에 10년 뒤에 뭐 내가 나중에 결혼 후에 또는 애가 생길 때 나서 나중에 내가 퇴직하고 나서 근로소득이 없을 때 내가 어떻게 지금부터 뭐 월세 흐름을 만들어야 되겠는가 자산을 키워야 되겠는가 그때까지 나는 공격적 투자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계획을 세우시는 분들 그다음에 저스트 두이 하시는 분들이죠. 행동하시는 분들. 그래서 항상 남들보다 먼저 움직입니다. 대신에 리스크를 안고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죠. 남들 다 안 할 때 투자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남들이 다 아니요 할 때 나는 얘라고 하시는 분들. 하지만 극소수다.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시는 이런 분들. 항상 힘들죠. 그래서 이런 분들은 현재가 힘들고 먼저 뭔가를 추구를 해야 되고 아무도 없는 데서 투자를 시작해야 되고 남들이 비난을 받을 확률도 높고 야, 너 그런데 왜 지금 해? 그래서 야, 좀 편하게 살아라. 왜 이렇게 힘들게 사냐?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좀 즐기면서 살아라.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으시는 분들이 이쪽에 될 확률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오늘 4가지 유형, 재테크 투자, 뭐 여러 가지 투자 총 포함해서 관심 없으신 분들이 최종적으로 나에게 발생될 최악의 결과, 현실 부정형, 현실 도피형, 그리고 이중인격형 이 3가지 유형에 내가 속하지 않는 것인가 혹시라도 지금 내가 이런 생각을 하고 하루하루를 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다시 한번 우리가 고민을 하고 그래도 나는 4번 쪽으로 가야 되지 않겠는가 3번 갔다가 그 다음에 4번으로 오는 것이 가장 좋겠죠. 바로 뭐 급박하게 180도 변해가지고 내가 무조건 내가 오늘부터 해봐야 되겠다 뭐 무조건 투자를 해서 뭘 해야 되겠다 이것보다는 서서히 내가 공부도 하시면서 여러 사람의 말과 영상과 강의와 책, 블로그 글을 통해 가지고 내가 조금씩 재테크적 투자적인 마인드를 키우면서 공부도 하시고 조금씩 나의 근로소득으로 얻은 월급을 시드머니 차곡차곡 모으셔가지고 미래를 위해서 재테크 투자를 하셔서 내 자산을 늘리시는 분들 현금은 점점 가치가 떨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현물 자산으로 내가 조금씩 바꿔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중심으로 가지시면서 계획적으로 여러분들의 투자 계획을 세우시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에서 영상을 마무리해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들께 도움 되셨다면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으로 댓글 주시고요. 영상 주변 분들께 공유될 가치가 다 생각하신다면 널리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더 도움 드릴 수 있는 영상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닥코TV의 닥코였습니다. 감사합니다.